2002년 10월 강택민이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는 기간 중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오후 변호사 테리 마시와 플라이드 리커는 법륜대법 수련생을 대표하여 강택민과 그가 법륜대법 박해를 위해 만든 610 사무소에 대한 고소장을 미국 북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1일 1,000명이 넘는 법륜대법 수련생은 법원 맞은편 시카고 연방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언론, 그리고 인권단체와 일반 대중들에게 강택민이 법륜대법 수련생을 잔혹하게 탄압한 죄상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선인을 믿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은 사실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줄곧 평화와 큰 인내의 정신을 견지하였다는 사실은 세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강택민이 시카고에 도착하자 법륜대법 수련생들은 그가 투숙한 호텔 앞에서 법륜대법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방법원은 강택민의 경호원을 통하여 강택민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도록 조처하였으며 당일 오후 강택민의 경호원에게 법원 소환장이 전달되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강택민이 시카고를 떠남과 동시에 미국 인권단체는 팔마하우스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 법륜대법 수련생이 미국 북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강택민과 법륜대법 박해를 위해 만들어진 610 사무소를 고소하였음을 정식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람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금되어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거나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중국 지도자 강택민이 법륜대법 수련생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죄를 추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륜대법 수련생 대표는 10월 18일 연방법원 북일리노이주 법정에서 강택민과 법륜대법을 박해하는 610 사무소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그들이 법륜대법 수련생에 대해 범한 대량학살죄, 가혹행위죄, 불법 감금죄 및 신앙과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박탈한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소송의 목적은 법륜대법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법 절차를 통하여 현재 중국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일깨워줌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법적 수단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이 대량 학살을 저지시키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원고는 누구이며 피고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피고는 현 중국 주석 강택민과 610 사무소입니다. 610 사무소는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기구입니다. 이것은 강택민이 진선인을 믿고 수련하는 법륜대법 수련생을 체포하고 잔혹하게 고문하는 데 사용하고자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이유로 강택민과 610 사무소로부터 잔혹한 박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며 이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중국에서 거주했거나 혹은 중국에 간 적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법륜대법을 수련하였다는 이유로 강택민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 소송이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여러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 소송의 주된 법률적 근거는 두 개의 미국 법안입니다. 즉, 외국 민사손해배상법과 가혹행위 피해자 보호법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미국 법안은 미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중대한 인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불법 감금이나 잔혹행위, 그리고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간에 모두 이 법의 관할 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죄에 관한 국제협약도 본 소송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죄에 대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적 조약으로서 이 조약은 한 국가의 원수가 반인륜적 범죄와 대량 학살죄를 범했을 경우 그가 더 이상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량 학살죄와 반인륜적 범죄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어떻습니까? 강택민은 610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치의 게슈타포와도 같은 기구인데 그 유일한 존재 목적은 중국 대륙에서 법륜대법을 말살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륜대법을 수련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진선인을 믿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연공을 하거나 진선인 세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나 표를 들고 있는 게 발각되면 즉시 경찰에 의해 잡혀가 감옥에 감금된 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잔혹 행위에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예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60, 70세의 부녀자들을 계속 눈 위에 기어다니게 하고 잠시 멈추기라도 하면 잔혹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들이 의식을 잃으면 그들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면 또다시 매질을 하며 기어다니게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들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가 살해되는 것을 눈뜨고 보게 하며 여자 수련생들을 수시로 강간하고 강제로 낙태시킵니다. 그들은 담뱃불로 여자 수련생들의 은밀한 곳을 지지고 심지어는 전기 충격봉을 체내로 삽입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법륜대법 수련생을 거꾸로 천장에 매달아 놓으며 옷을 전부 벗겨 작은 짐승우리에 가두고 전기 고문을 합니다. 또한 수련생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어 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주사하여 정상적인 사유 능력을 말살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량 학살 운동으로서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모든 법륜대법 수련생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소송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선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와 기타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통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그들의 가족, 친지로부터 그들이 받은 고문의 잔혹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수의 원고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게 명백해졌습니다. 중국은 아주 먼 나라입니다. 당신은 이 소송이 중국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 법정이 진지하게 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고 도의와 합법적인 견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승소할 것이며 강택민과 610 사무소가 자행한 잔혹행위, 대량 학살 및 반인륜적 범죄 등의 죄목에 대한 확실한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며 강택민은 이 같은 죄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정이 내릴 결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고는 박해의 피해자들에게 총 17억 달러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국을 여행하는 것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미국 법정으로부터 똑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소송이 가져오게 될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이 소송의 영향력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가 법륜대법 수련생들에게 어떠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크게 경악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치 정권 당시 자신의 정부가 유태인들에 대해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알게 된 독일 국민들이 느꼈던 자괴감에 필적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법륜대법 탄압에 참여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강택민 집단을 도와 대량 학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 사건은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일깨울 것이며 그들 자신도 똑같이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의식도 일깨워줄 것입니다. 이 소송은 궁극적으로 박해를 중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한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 출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가 이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소송을 접수한다면 그는 반드시 법정에서 무슨 근거로 어떻게 어떤 정도로 법륜대법 수련생들에게 고문과 박해를 가하여 대량 학살 및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출두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법률적으로 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박해에 관한 수많은 일들을 그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원고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물어볼 것이며 그들 각자에 대하여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중국에서 법륜대법을 탄압하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중국에 있는 증인을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이곳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12명의 배심원들은 강택민과 610 사무소의 유죄를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심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배심원들에게 강택민이 총 17억 달러를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받은 고통과 손실의 대가로 배상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없는 상태에서도 골석 재판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정은 원고와 증인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와 휴먼 라이츠 워치를 위시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그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가 17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Award the same $1.7 billion. 2001년 7월 이후 법륜대법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러 명의 중국 관리가 해외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01년 7월 호부 공안청 청장 조지빈은 뉴욕에서 고소되었고 2001년 8월 사청성 위서기 주영강은 미국 시카고에서 고소되었고 2002년 2월 북경시 시장 류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소되었고 2002년 2월 윤영성 부성장 샤더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소되었고 2002년 12월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10 사무소 주요 책임자 중의 하나인 리 란칭은 프랑스에서 고소되었고 강택민과 정칭홍 라가는 미국 연방법정에 고소된 외에도 함께 2002년 10월에 국제형사법정에 고소되었습니다. 대량 학살죄의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전범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법적인 추궁은 지금까지 줄곧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 1년 동안만 하더라도 미국은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뉴저지, 뉴욕과 오하이오주 법정에서 전 나치 관련자 10명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80세 전후의 노인들인데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본래 이름과 경력을 유지하는 수법으로 미국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치 전범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는 여전히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대량 학살 만행이 전 인류의 영혼에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강택민과 그 추종자들이 법륜대법 수련생에 대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진상은 결국 만천하에 밝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곧 직면하게 될 법과 정의의 심판은 나치 전범에 대한 심판에 못지않게 엄중할 것입니다. 주동자 강택민을 비롯하여 그의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